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춥습니다. 요즘 이렇게 춥다 보니까 움츠러들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감 느끼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여성분들 완경기 이후의 우울감은요. 이게 다른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거 꼭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울증이 왜 찾아오는지 원인이 뭔지 이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춥습니다. 하늘 표정만 놓고 본다면 제법 맑겠지만요.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이 머물면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이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한낮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 오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80년대를) 주름 잡았다. 지금도 그때 같은 유혜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뵙고 너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시어머니 역할을 잘해주셔서. 제가 무섭나요? 젊은 분들은 물론 며느리감 되시는 분들은 그 나이 연령에는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를 잡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섬찟섬찟하세요. 그러니까 역할에 그만큼 충실했다는 거고 그렇죠. 시어머니 역할을 그만큼 소화를 잘했다는 건데 본인만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노하우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선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표정을 압도적으로 시선을 약간 이렇게 밑에서 축혔다는 이런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깔아보는 그런 분위기를 압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어머니로서의 위엄과 그다음에 또 좀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눈빛 제압이네.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무서워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유혜리 씨 손맛을 가장 많이 봤던 또 배우가 박종훈 씨라고요? 그때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90년도에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억척스러운 바람난 남편을 때리잡는 역할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네네. 그래서 새댁인데 굉장히 서민층 새댁인데 남편이 맨날 저렇게 밖으로 돌고 바람 피우고 그래서 제가 손 좀 봐줬어요. 네. 욕하고 저렇게 때리고 밟고 저런 걸 너무 열심히 해서 대종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아니 저런 장면에서 엔진하면 어떡합니까? 저 씨는 굉장히 오래 찍었어요. 그래서 엔지나 여러 번 찍었어요. 아무튼. 그럼 여러 대 맞았겠네 진짜 박종훈 씨. 네네네. 그리고 저때 동시녹음이 도입돼서 이렇게 따로 효과를 넣을 수 없었어요. 네. 실제로 해야 되는. 그래서 아프셨어요. 아니 근데 성격이 깐깐한 역할을 많이 맡아요 보니까. 저거 이후로
정우뱀의 새댁 역할로 제가 대종상 여우 조연상 받은 이후로 네. 계속 이제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배역이 그러면 실제 성격도 그렇게 돼가지 않아요? 실제 성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일 드라마나 이런 건 6개월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역할에 졌다 보면은 그 센 시어머니 할 때는 사실 집에 가서도 그래요. 고양이 비켜. 그런 마음이 생겨. 배우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몰입하니까. 캐릭터에 좀 몰입할 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성격은 안 그러시잖아요. 워낙. 실제로는 네. 꽃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아주 여리여리한 네. 천상 여자인 섬세한 그런 성격이에요. 네. 아니 근데 뵐 때마다 굉장히 또 어려지시고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평소에도 관리는 꾸준히 하고 계시죠? 또 관리 안 하면 너무 엉망이니까 사실 또 까놓고 얘기하면 특히 여성분들은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저 사실은 갱년기도 왔고 그래서 몸에 좋고 예뻐지는 거 감추고 몰래 먹어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그쵸. 관리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래요. 카메라 앞에서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뭐 새로운 건강 고민이 있어요? 저는 있죠. 사실 뭐 갱년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얼굴 열도 나고 뭐 뱃살도 찌고 그러면 이렇게 안 찌려도 될 때 가서 막 찌고 또 안 빠져요. 그리고 또 식욕은 막 왕성하고 네.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아니 외모로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완경기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제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성분들도 해보세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완경기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욕 없고 우울하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난다. 가슴 두근거리고 조이는 느낌이다. 잠을 설친다. 신경이 날카롭고 쉽게 화낸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심신이 쉽게 피로하다. 소변 자주 보거나 요실금 증상이 있다. 성욕이 감퇴한다. 관절통과 쑤시고 아픈 근육통이 있다. 유혜리 씨 여기서 몇 개나? 몇 개나 해당되세요? 여기서는 저는 쉽게 필요하고요. 네. 얼굴이 좀 달아오르고 잠을 좀 설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우울감이 있다 그러나 의욕이 없다. 의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어. 그래서 이 정도 있어요. 네 개 그래서 정도. 네네. 네. 그래서, 저도 한 3개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글쎄, 이거 어떻게. 여기서 몇 개나 판단하면 돼요? 해당되면 위험한 건가요? 네,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요. 이런 완경기로 인한 갱년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뭔가요? 어떤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 의욕이 없고 네. 잠을 좀 설치는 것 같아요. 잠을 설친다. 잠을 설치고.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자꾸 설치고. 자꾸 깨요. 아니, 어떤 때 깜짝 놀라.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면 없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면 소파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관계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살면서 우울할 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욕이 없을 때 네. 있어요. 의욕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열정이 또 식고 뭐 네. 이렇게 좀 무기력할 때 있는데 글쎄 그것도 일종의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울증인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이제 일로 인해서 뭐 기분이 좀 저하된다든지 하는 이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려면요. 이런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뭐 흥미라든지 쾌락이 감소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몇 가지 해당되시는 건 있으신 것 같기는 하고요. 또 뭐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겨울에는 우리가 더 움츠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더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감소가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이죠. 이렇게 호르몬이 감소되면은 불면증도 오고 행복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되면은 이런 것들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또 코로나 블루가 또 동반되고 네. 활동량이 더 줄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희 집을 보게 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왠지 우울증을 더 많이 겪으시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내색을 안 하셨어요. 와, 맞아.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네.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더 많은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 진단받은 사람들이 58만 6,700명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70% 40만 명 정도는 여성 환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한 2.5배 가까이 더 많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완경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그냥 단순한 기분 탓으로만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하면은 자살 충동이라든지 공황 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가족들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시어머니 역할을 할 때도 시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제 그 완경기를 거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 더 신경질적이 되나? 네, 그 생각 들었는데 일단 갱년기, 완경기인 시어머니는 좀 날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며느리가 미운 짓을 특별히 안 해도 네. 네, 감정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본에 나와 있는 시어머니 캐릭터 잡을 때도 네. 이 시어머니는 작가님 몇 살이에요? 그 물어봐요. 네. 지금 50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갱년기가 왔겠구나. 그러면은 오늘 너 잘 만났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도 그 완경기 이후에 이런 감정의 변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막 꽃도 보고 음악도 들었는데 점심 오후쯤 가니까 이 세상이 또 너무 허무한 것 같고 또 뭐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어떤 그런 권태도 있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나이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네. 근데 이 완경기의 여성이 겪는 우울증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방치를 했다가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아이고, 방 한켠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데 이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니, 아직?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들 나이들이 이제 슬슬 시작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자애들끼리 모이면은 이상하게 와이프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꾸미기도 잘했는데 요즘은 꾸미지도 않고 씻지도 않는다. 뭐 집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고만 있고 청소도 안 한다. 막 이러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완경기가 시작되는 여성분들의 변화인데 남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변했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변했으면 해결책을 좀 갖고 뭘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다는 거죠, 남자는. 외면하지, 두려우니까. 남자도 두렵거든. 무섭잖아요, 네, 갑자기 그럼. 확 변하면. 이 여성하고 남성의 차이가 뭐냐면 여성들은 이 칠수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요? 7일은 7, 7이 14, 네. 73은 21, 77이 49, 네. 78이 56, 이 순서대로 변하거든요. 이게 2500년 전에 황제 내경에 나와 있습니다. 2500년 전이나 인간이 똑같다 이거예요. 네. 49세, 77이 49세에 여자들은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우울감, 특히 좌절감, 분노 조절 장애, 그죠? 그리고 또 불안감, 불면증까지 오는 시기가 49세 전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저희 집사람도 49세 정도 되니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간 눈 맞추고 서로 이제 아침에 신문에 나왔는 거 브리핑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주고 어떻게 살자 이러니까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노력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10분간 눈 맞추고 하자마자 차 박사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시더라고요. 살짝 말씀드리면 눈 맞추면 무서워요. 눈빛이 바뀌면 피하지, 뭘 또 피해야죠. 혼내려 그러나 그러고. 우리는 돈 떨어졌다고 그럴 때 눈 맞추던데.
아이, 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완경기 우울증하고 그냥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나요? 네, 그냥 우울증에 비해서 완경기 우울증에는요, 망상이라든지 또 불안감 같은 게 더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갑자기 막 슬퍼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런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할 만한 증상들,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집에서 그렇게 알콩달콩보다도 대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잘 못 느낀다고. 이런 우울증, 우울감이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알아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직접적인 뭐 진단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오늘은 좀 흥미로운 그림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림을 그리실 때 일단 해와 달, 그리고 이제 산, 집, 나무, 그리고 길, 자기 자신, 우물, 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조화롭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저희 다 그림 아니 근데 그렸잖아요. 네. 유혜리 씨는 그림이 아주 알록달록 예쁘게 잘 그렸네. 네. 원래 그림 그린 사람 같아. 아, 저는 네? 좀 예쁘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예쁘진 않고. 아니 알록달록하니 뭐 그러니까요. 예쁜데요. 뭐. 요 그림을 보고 심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해와 달이 있죠. 이제 해는 여자고요, 달은 남자를 의미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 생활 상태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해가 높이 있으면 여자를 우대, 달이 높이 있으면 남자를 우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비슷한 위치에 있으시네요. 다리 더 큰데요? 이제 유혜리 씨는. 동일한 위치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 성격을 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뾰족하게 그리셨다 그러면은 좀 까칠하다. 남들이 봤을 때 좀 둥글둥글하다 하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그리셨는데 남들이 보셨을 그러네, 때 둥글둥글하시네.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기분 이렇게 보실 좋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그다음에 뭐 보면 그다음에는 돼요? 집은요, 이제 가정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많은 이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을 잘하는 이런 화목한 가정 환경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커튼이 쳐져 있고 창문이 없고 빗살무늬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경직된 소통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좋으시네요. 아, 네. 이게 저예요. 집안에서 집에 천정 네네네. 뚫고 손 이렇게 들고 있는. 아, 네. 네. 안녕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반지도 끼고, 네. 꽃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게 그 주변 거에 비해서 좀 크게 그리셨다. 상대적으로 그리시면은 자기 자존감이 이제 높다라는 걸 의미를 조화롭네요. 하고요. 네, 조화로워요. 그렇죠. 네. 반대로 작으면 자존감이 좀 낮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충분한 크기로 그리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보면 나무가 있죠. 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관계를 의미를 해요. 나무를 좋으시네. 많이 이제 그리시면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런 거고, 반대로 적게 그리시면은 좀 관계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길 그리셨나요? 길. 네, 길. 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네, 길을 좀 직선으로 이제 쭉 그리신 경우에는 이제 본인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떤 확신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반대로 꾸불꾸불하고 갈래가 많고 이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떨어지고 약간 불안감이 있다. 갈래 없네. 쭉 가네요. 네, 어. 네. 다 확신이 좋으시네요. 있으신 네네. 그리고 아까 우물을 그리라고. 네. 아, 어머, 여기요. 아, 여기 나무 옆에. 아, 네. 네. 우물은요, 이제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돈이 많다 적다라기보다 네. 돈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돈은 그래도 좀 한켠으로 있네. 내 예술적인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 나무 옆에 물이 있어야 네. 물을 자주 잘 줄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아까 뱀은 왜 그리라고 그런 거예요? 네, 뱀은요, 근심, 걱정을 의미를 합니다. 뱀을 어느 쪽에 그리셨나요? 여기요. 아, 네. 그래서 아니 뱀을 저거는 용인데 이게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승천. 뱀이에요. 아, 여기 눈이고, 혀고. 아. 네. 혀를 같이 그리셨네요. 이제 네. 혀는 성욕을 의미하고요.
뭐 아직 쌩쌩하시네요. 네, 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에 좀 걱정 근심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네. 걱정. 예는 씨가 한번 볼까요? 저도 근데 아니, 저는 예쁘게 그렸다. 예쁘게 조화롭게 보면서 그리셨네요. 그 다리 남자라는 남편 그러니까 다리 너무 작아서 좀 미안한데요. 다리가 많이 네. 나시는데요. 자기 중심적이 강해요 보니까. 배는 커. 네, 비교가 이게 안 되게 저거. 커. 뱀 어딨어, 뱀. 미래가 뱀 저기 왼쪽 밑에. 뱀은 여기 있습니다. 지렁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 무서워서 작게 그렸어요. 그럼 약간 대인 관계에 관한 걱정 그런 건 좀 별로 없다는 얘기시네요. 나무 옆에 있으셨고 저는 다 큼직큼직하게 그러네.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고 아니, 완만, 그냥 그림만 봐도 완만해, 사람이. 네? 제 건 걱정이 어때요? 없고요. 네. 재용 MC 해와 달 답게 위치. 그렸어요. 네. 비슷하시고 얘는 해, 얘는 달. 다들 창문을 많이 그리셨어요. 세 분의 공통점이 보면은 산을 되게 크게 그리신 걸 보니까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래요? 그런 성향들이 좀. 왜냐하면 직업이 그렇잖아. 그런 직업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의식할 수 줘야 있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나무도 이게 크고 실망인데 우물이 너무 조그매. 이거 돈 어떻게 벌어 이거? 우물을 이만하게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물이 크다는 게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네. 재미도 있고요. 네. 자가 테스트도 가능하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 박사님이 또 다른 네, 테스트 제가 준비하셨죠? 또 테스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명 저는 이제 고추 잠자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잠자리 잡을 때 옛날에 이렇게 손을 뱅글뱅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잠자리가 어지러워갖고 못 날아간다. 맞아. 네. 잡는다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그림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그림이 딱 봤는데 뱅글뱅글 막 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돌지 않고 딱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이건 내가 굉장히 지금 클리어한 상태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그림들인데 네. 한번 그림을 같이 봐주시죠.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네. 자, 어때요? 좀 도세요? 뱅글뱅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별 움직임이 없다 그러 나는 지금 스트레스 안 받았다. 네, 많이 자, 뭐 움직이고 이런 거. 그렇게 뭐. 자, 크게 다음 움직이지는 그림, 않아요. 다음 그림. 자, 다음 그림 봐주세요. 자, 요건 또 어떠세요? 요거 조금 움직이는 움직이죠. 요즘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는 느낌이 있으시다. 아, 예, 요거 움직여요.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아니는 스트레스가 아닌데 나쁜 퍼져나가. 내용이고요. 자, 네. 자, 다음 그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음 그림. 자, 다음 그림. 자, 요 그림 또 어떠세요? 살짝 출렁해요. 저런 애들이 지금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이거는 나달 뭐 같은 많이 것들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별로 움직이지 않으시다 않는데.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그림들 요거 봤을 때 네. 움직임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고요. 네. 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테스트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자,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는 약들이 있잖아요. 약들. 네. 저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이면 스트레스가 심한 거고요. 저게 회색. 색깔이 약간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뭐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회색이네. 저게 둘 다 회색으로 보이면 정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회색으로. 한번 보시면 색들이 어떠세요 지금? 스트레스 아직 많죠? 저는 오른쪽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 저도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이요? 약간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 왼쪽 거에 비해서 오른쪽 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붉은기가 있어요. 왼쪽 거마저도 파랗게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증으로 또 이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쉬운 또 테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판단을 하는군요. 네. 근데 사람이 완경기를 겪으면서 네. 그냥 일상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오히려 완경기를 겪으면서 이상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경기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될 때 사회생활을 잘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뭐 완벽주의자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다 이제 완경기 되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몸이 변화가 되면서 우울증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변화들을 좀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좀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웃음 치료 같은 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렇게 한 방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김호곤 선생님이 준비하셨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웃음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 대체약으로서 그냥 웃는 것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절로 우울증이 치료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웃음 치료. 웃음 치료.
김호근의 한방! 그냥 한방으로 날려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제가 누구냐 하면은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스마일 운동본부의 회장입니다. 스마일 운동본부가 뭐냐 하면요.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마일. 스치면서 우자. 마주치면서 우자. 일부러라도 우자 이겁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장하고 총무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 웃음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돼가지고 지금 여러 복지관이라든가 또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울한 상태를 어떠냐? 저절로 내가 스스로 억지로라도 웃어가지고 마음을 끌어올리고 행복한 감정으로 올리자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입꼬리를 올려라. 한번 해보시죠. 입꼬리를 올리면은 저절로 뇌에서 어떠냐? 행복한 감정과 그다음 웃을 준비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이 들면 자꾸 처지더라고요. 저절로 올려요. 스마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냐? 바보처럼 웃으라요. 바보처럼. 약간 나사가 풀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크게 웃어라. 방법이죠.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가슴이 뚫릴 정도로 크게 웃어라. 두 번째 방법은 길게 웃어라. 길게. 예. 이렇게요. 계속 길게 웃어라.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배와 온몸을 흔들면서 웃어라. 그래서 사람이 통통통 이래가지고 이게 세 개의 통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통이 뭐냐면 운수대통. 두 번째 통은 만사형통. 세 번째 요절복통. 그래 요절복통하게 웃어라 이거죠. 웃을 때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게, 세 번째는 어떻게 요절복통 온몸으로 웃어라. 온몸으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쓰러져. 이렇게 약간 나사가 풀린 듯이 좀 이상해 바보처럼 이렇게 웃어버리잖아요.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유엔에서 말하지 약 듯이 약간 미친 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웃어버린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내 몸에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밝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좋아요. 자, 스마일 운동본부 김호은 한의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웃는 것도 분명히 완경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유혜리 씨도 완경기를 극복하는 비법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소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 배우 유혜리. 그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 완경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유혜리의 관리 비결 대공개. 완경기 증후군은 가라. 중년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녀의 특별한 습관은? 아름다운 그녀 유혜리의 건강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에 들어서자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필요한 가구만 놓인 거실부터 깔끔함이 돋보이는 바로 요 주방까지.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꾸몄다기보다 그냥 평범한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지난날의 추억이 어우러져 있는 유혜리 하우스. 우목뱀의 사랑이라는 영화
제가 이게 박종훈 씨인데 바람 피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손 봐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대종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트로피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화 찍을 때 모델에서 이제 영화로 넘어갈 무렵에 제 스타일리스트와 이제 제가 이제 찍었어요. 사진을 배에서. 이때가 20대 때라 이제 오래전 사진이고. 독보적인 매력으로 사랑받던 과거를 지나 중년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꾸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갱년기 증상 완화시키는 지압법이 있는데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경기를 극복한 건강지압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약지와 새끼 손가락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 심장과 관련된 수소음신경인 소부혈을 꾹꾹 눌러주면 몸의 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저도 우연히 한의원 갔다가 알았는데 이걸 누르니까 안면홍조도 많이 좋아지고 갱년기 증상의 완화에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해보니까 효과도 많이 받고. 눈 아래에서 눈꼬리 쪽으로 처지기 쉬운 눈가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손가락으로 턱 주위 근육을 자극하는 지압법을 통해 완경기에 현저히 떨어지는 피부 탄력 역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저도 굉장히 V라인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아무래도 라인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열심히 지압을 하고 나니 허기가 느껴지는 혜리 씨. 부지런히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늘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장 영양소 신선한 거 야채 위주로 먼저 배를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도 먹고 그래요. 매끼 신선한 채소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유혜리. 어렸을 때는 두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걸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가 느껴지는 거야. 단백질도 생단백, 식물성 단백질과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어요. 신선한 재료로 완성한 유혜리의 건강식단.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혼자 먹더라도 이렇게 골고루 야채를 먹더라도 색깔별로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 먹고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뭐 하나 빠졌네요. 잠깐만. 음식의 맛도 더하고 건강도 챙기기 위해 함께 먹는 이것은 바로 이게 바로 석류 콜라겐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 먹으면서 얼굴에 열감도 좀 없어지고 갱년기 증상 완화가 됐어요. 젤리 타입이라 부드럽고 달콤하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적당히 먹어야 돼서. 건강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유혜리. 이번엔 부지런히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그녀는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제가 요즘 기분이 좀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기분 좋아지게 하는 데 가요. 마음이 힐링도 되고 또 마음이 동심으로 가는 것 같고 아주 기분 좋은 데로 같이 가보실래요? 안녕하세요. 혜리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예쁜 꽃이 가득한 꽃집. 그녀는 최근 호르몬 변화로 울적해지기 쉬운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꽃꽂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꽃도 갖다 꽂아놓고 꽃이 많은 데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꽃박람회나
꽃 많은 공원들을 좋아해서 사진 많이 찍어.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 꽃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찍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꽃을 다듬는 혜리 씨.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볼 작품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리스인데요. 빨간 장미를 잎사귀를요. 다 잘라버려. 잎사귀를 이렇게 살짝 벌려주면 분위기가 되게 우아해져요. 어머, 이렇게 하니까 꽃이 커지면서 볼륨 있고 예쁘네요. 좋은 거 배워간다. 꽃잎을 하나하나 벌리고 어울리는 잎사귀를 꽂으며 리스 만들기에 집중하는 그녀. 그렇게 하나둘 차근차근 꽃을 꽂아 나가자 짜잔!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리스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예쁘죠? 또 이렇게 하니까 화려하고 예쁘네요. 예술 작품이네요. 감사해요. 제가 뭐 드릴 게 있어요. 이거 저만 아껴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먹으면 예뻐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야말로 중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나중에 젊음을 지킬 수 있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움직이는 그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여가 생활을 하면서 또 힐링하면서 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으면 좀 일석이조로 좋아지지 않을까. 몸도 마음도 아름다운 배우 유혜리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짜잔! 꽃꽂이 배우느라고 그러셨겠지만 주변에 꽃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뭘 예민하게 집중했던 문제들이 없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다른 네.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하니까. 또 향기 있죠. 색깔 예쁘죠. 꽃이 예쁘잖아요. 네. 기분을 화업 시키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는 느낀 게 역시 예쁜 분은 예쁜 것을 관리하는 정보와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관리 정말 잘하는 거 잘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또 다양한 활동과 운동도 하고 예쁜 거 보고 하시면서 이런 갱년기를 잘 넘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지압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네요. 예, 이렇게 그런데 하시죠. 이제 심포경 같은 데 해가지고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하시고 또 간경, 비경, 뭐 그다음에 인맥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스리는 거 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경기 우울증을 잘 극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완경기 우울증 얘기하고 있는데 완경기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몸 안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도 크다면서요. 그렇죠. 완경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감정적인 변화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이 이유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30대 중반, 40대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완경기가 되면은 급격하게 감소해서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은 세포 조직의 기능과 신체 회복에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뼈 건강을 튼튼히 해줘서 골밀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는 노화가 가속화되고요.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여성들 호르몬 변화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 뱃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유혜리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뱃살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뭐 걱정합니까? 그래서 갱년기 때는 이상하게 뱃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살이라고 그러나? 네. 근데 이 나이살은 한 번 찌면 안 빠져요. 운동을 해도.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은데 또 이거를 좀 해소하려고 운동을 좀 많이 하지만
또 어렸을 때보다 운동한 만큼도 안 빠져.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빼려고 운동을 하면 네. 삭신이 쑤시. 맞아. 아, 무릎 아파. 몸이 더 아파지는 거죠. 좀 되셨군요. 아 근데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집에 갔더니 큰 러닝머신을 네. 하나 사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빨래 거는데. 네. 빨래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성 호르몬 역할 중에 하나가요. 우리 내장 지방, 그러니까 뱃살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잘 출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런 뭐 허벅지라든지 뭐 엉덩이, 그리고 뭐 유방 이런 쪽으로 지방이 잘 축적되게 도와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지방은 빠지게 되고요. 오히려 뱃살,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경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내장 지방의 위험이 무려 5배 이상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요,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한 이티와 같은 그런 체형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난소에서는요, 이 여성 호르몬을 90% 이상 생성해서 분비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런 생식기 기능이 쇠퇴되다 보니까 호르몬 농도가 거의 10% 이하까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분들 그러면 난소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궁과 난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가 마사지법 그리고 운동법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해보시죠. 아, 예, 네. 예. 그럼 저도 앞에 나가서 나오시죠. 한번 같이 네, 나오시죠. 배워볼게요. 예, 예. 이 자궁하고 난소가 여성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자궁과 난소가 차가워지면은 네. 우리가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마사지를 하라. 마사지. 제가 말 권하고 싶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명치 끝 있잖아요. 명치인데 명치 주위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오른쪽으로요. 네. 이제 기는 오른쪽으로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예. 한 30회 정도를 천천히 합니다. 셋, 넷, 다섯 이렇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랫배 쪽에 자궁과 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꼽 주위를 또 한 30회 정도 천천히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림프 순환도 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선생님 이거 약간 힘주고 눌러서 그렇죠. 돌려도 되나요? 네네네. 예, 너무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거울을 보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침실에서 따뜻한 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아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하셔가지고 네. 예, 아, 해주시는 방법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위에 그런 이제 동그라미 순환법 밑에는 이렇게 큰 동그라미 순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마사지법은 뭐냐면은 치골하고 쇄부 있잖아요. 이 이제 사타구니 쪽에 림프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도 잘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V자로 해서 여기 쇄부에 딱 댑니다. 되고 나서는 천천히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순환이라 하는 게 전체적으로 골반하고 그다음에 아랫배 쪽하고 자궁하고 난소가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여기 부위를 만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뭐 이렇게 운동하지도 않기 때문에 쫙 압착을 해서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이렇게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거의 한 30회 정도. 30회. 예, 정도 하고. 네. 근데 시간이 있으시면 10분 정도 매일매일 해주시면 너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과 난소가 이렇게 따뜻하고 해야지 이제 뭐 배란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난임 같은 것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운동법입니다. 운동법은 뭐냐면은 여성의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골반과 허벅지 근육을 탄탄히 하고 옆에 있는 코어 근육도 단단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뭐냐 하면은 다리를 보폭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잡으시고 난 다음에 허리를 숙입니다. 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숙이고? 자,
팔꿈치를 스쿼트처럼. 여기다 스쿼트 자세죠. 아, 이렇게 딱 대시고 이거 엉덩이를 진짜 스쿼트네요. 굉장히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활강 자세. 골반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애매한. 활강 자세. 스키 타면 활강 자세입니다. 아, 자, 네. 고개를 좀 앞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엉덩이를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서 내립니다. 내린다. 이 굉장히 허벅지 근육 힘이 생기죠. 다시 한 번 더. 왜? 이거 너무 힘든데요? 힘들죠? 네. 이게 내리시고. 힘드네요. 힘들죠? 다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시. 힘들구나, 저게. 엉덩이를 올릴 때 호흡을 밖으로 확 뿜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리가 떨려요. 좀 선생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유지를 하셔야지 복부 쪽에 힘도 생기고 열도 이제 발생합니다. 자 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힘들죠. 이제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발광. 이제 또 열이 나요. 얼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거죠. 허벅지가 힘이 많이 가네요. 많이 가고 이게 근육이 탄탄해지고 또 골다공증도 예방됩니다 이게. 선생님, 저 포기해도 됩니까? 15개 하시래요. 10개에서 15개. 다리가 너무 아파서요.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도 되게 처음부터 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한 30회 그리고 정도 쓸고. 아랫배 이렇게 쭉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코어 근육. 코어 이것으로서 네. 3가지 운동법 말씀드렸습니다. 네, 완경기 감사합니다. 복부 운동입니다. 네. 네. 이게 열이 확 올라와요. 이런 운동으로 힘드네요. 하체를 더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그럼 이런 운동하고 함께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아까도 뭘 좀 드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갱년기에 좋다는 거는 다 먹어봤는데 네. 제가 먹고 있는 거가 제일 잘 듣는 것 같아요. 뭔데요? 사실은 석류 콜라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호르몬과 관련돼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네. 맞으면 되는데 이 옛날에 있던 여성분들은 이런 주사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완경기 증상을 좀 완화하거나 늦출 수 있는 식품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천연 호르몬 또는 뭐 식물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전부터 이 완경기의 증상들 좀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근데 유혜리 씨는 석류 드신다고. 그러니까요. 그쵸.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류인데요. 석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콩에 한 16배 정도 많이 들어져 있는데요. 16배. 이게 뭐냐 하면은 완경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거든요. 네. 이 준 것들을 음식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공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그것들이 도움을 주는데 구조를 보시면 에스트로겐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생긴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네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석류를 먹게 되면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메꿔주니까 완경기 증상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란 아시죠? 이란. 네. 이란에는 갱년기 여성이 없다, 완경기 여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쪽에는 이 석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석류도 농사도 짓고 집안에도 석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석류를 어떻게 해요? 매일 섭취를 하는 거죠. 즙으로 내서도 먹고 차로 내서도 먹다 보니까 이란 여성들 자체가 갱년기 굉장히 활발하고 우울증이 없는.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잖아요. 예. 엄청 많이 낳잖아요. 네네.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석류가 완경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다. 네, 실제로 12개월 동안 월경을 하지 않는 40에서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석류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4주가 지난 시점부터는요,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과 같은 대표적인 11가지 증상의 갱년기 증상이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도 석류가 나와 있다면서요? 그렇죠. 석류라 근데 동수고금 말고 귀한 그 식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의보감에는 석류가 따뜻하다. 왜냐하면 이 식품이 따뜻해야지 우리 몸속에 가서 자궁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맛이 달아요, 이게 또. 또 석류를 먹어보면 좀 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독이 없어요, 이게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냐면은 그 갈증을 또 없애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같은 데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네. 피라미드의 벽화에도 이제 석류가 붙어 있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왕들이 죽으면 석류를 또 가지고 가는 그런 귀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석류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낮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석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색깔이 있죠? 이 붉은색을 네. 띠잖아요. 이 붉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인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쥐에게 이 석류 주스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1%, 그다음에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46%나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석류에는요,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들은요, 혈관 내벽의 손상을 방지하고요, 염증을 낮춰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줘서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주고요. 또 혈압이 상승되는 것을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압 상승으로 인한 그 고혈압 같은 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역시 염증을 개선시켜주고요.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를 막아주고 이러니까 그쵸. 여자분들한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는 게 나이살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 석류가 나이살도 잡아준다면서요? 그렇죠.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중년 되면은 갑자기 살들이 다 배로 모이는 중앙 직권 복부가 생기는데 이 나이살의 주범이 결국 뭐냐 그러면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석류가 이 지방, 나이살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실험들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양쪽에 한쪽은 그냥 물, 한쪽은 우리가 석류 주스를 넣은 그런 것에 유리판에 라드, 돼지 기름을 막 바르고요. 저렇게 흔들흔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물은 달라붙은 기름들이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 자, 석류 주스를 딱 한 대를 보시면, 자, 들어보시면 뭐가 둥둥 떠 있죠? 네. 라드들이 녹아서 나갔고요. 벌써 그 양쪽의 그림을 봐도 차이가 유리판을 있네요. 봐도 확실히 이 석류 주스에 넣은 것은 기름들이 좀 제거가 돼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 저런 이유가 뭐냐면요. 석류 속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런 영향을 준 건데요. 실제로 연구 발표에 따르면은요. 난소를 제거해서 인위적으로 완경을 유도한 쥐에게 석류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를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줄어들었고요. 지방 축적을 억제해서 체중은 48%, 복부지방은 64.2%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지방세포가 저렇게 큰 것들이거든요. 네. 가운데 게 엄청 크잖아요. 저런 것들이 이제 작아지고 수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적으로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차 박사님, 석류가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석류와 함께 완경계의 난소 건강을 지키는 식품이 또 없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또 여성분들 하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건강과 전신 건강인데 그때 꼭 필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아까 그 드신다는 그 석류 콜라겐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석류 콜라겐을 먹으니까 쫀쫀하고 그다음에 새콤달콤한 맛이 그냥 이건 간식으로 대용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어요. 젤리처럼. 네네네. 자, 우리가 이제 완경기가 오게 되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 그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안을 보면 이렇게 밋밋하고 미끈미끈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가 상처가 납니다. 혈액이 움직이다가. 그러면 상처가 나면 콜라겐이 가서 그 상처를 잘 메꿔줘야지만 결과적으로 혈액이 쭉쭉 지나가게 되는데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이 콜라겐 재생이 잘 안 돼서 상처가 난 상태로 혈관 내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죽은 뭐 세포랄지 또는 칼슘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자꾸 좁아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혈액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맞아. 질병이 유도될 수가 있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이 늦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원활히 공급해서 이 상처들을 잘 회복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피부 혈관 탄력을 잡아준다. 콜라겐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탄력을 잡아주는 데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두피 탄력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요, 뭐 탈모도 진행이 되고요, 또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바로 콜라겐이 이제 모낭 속에서 감소되기 때문인데요. 모낭에서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은요,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낭에 있는 그 모낭 줄기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모낭이 더 작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모발이 바깥으로 빠져나게 돼서 탈모가 유발이 되고 또 머리카락도 가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게 이런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절에도. 네, 네. 여러 군데에 좋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이제 그 관절 건강에 필요한 게 반드시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관절 사이가 뭐가 있느냐면 연골이 있어요. 연골. 네. 이 연골이 없으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라든가 내려갈 때 이 완충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통증이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연골의 구성 성분이 거의 한 50%가 뭐냐면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이제 콜라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감소하게 되고 연골 조직에 이제 그 수분이 감소하고 연골이 마모가 되잖아요. 맞아. 통증이 많이 생기죠.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노화가 생기면은 콜라겐을 콜라겐 먹어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콜라겐이 이제 석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운동할 때도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나요? 갱년기가 되니까 네. 노인들이 엄마 할머니들 그러시잖아요. 50 넘어서 넘어질 때는 무조건 조심해라. 뼈가 부러진다. 그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있었어요. 빗길에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골다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넘어지니까 바로 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세가 드시고 노화가 되다 보면요. 뼈가 약해지는데 골절이 되면요. 나중에 되면은 이 만성 염증도 생기고 나중에 되면은 뭐 사망에까지도 이르는 그런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골다공증에는 또 석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이 갱년기에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이런 석류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뼈는요,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파괴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뼈를 파괴하는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이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밀도 감소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폐경기, 그러니까 완경기 암컷 쥐에게 이 석류 농축액을 섭취시켰더니 골밀도와 골강도가 모두 다 증가되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요즘에 특히나 신경 쓰는 게 면역력인데 면역력에는 어떤 도움이 되죠. 이 석류를 보면 저 석류 이제 옷을 이렇게 벌건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석류 중에서 빨간색을 띠잖아요. 그게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뭐냐 세포의 회복과 재생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뭐 그 곰팡이균 같은 것도 죽일 수 있는데 그 병균이 들어오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박테리아 같은 게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우리가 막 대항해서 싸우잖아. 그 상태에서 어떠냐 그러면은 석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역할을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류가 항바이러스, 항균력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균까지. 면역력에도 그렇게 좋은 게 바로 석류고요. 그런 석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찰떡인 식품이 콜라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콜라겐, 아무 콜라겐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 몸속에 흡수가 잘 되는 분자량이 작은 사이즈의 작은 콜라겐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뭐 작은 거예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 혈관과 피부를 우리 콜라겐으로
콜라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콜라겐이 흡수가 잘 돼서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야지만 이용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석류와 콜라겐이 참 좋은 상승작용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C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석류가 비타민C가 또 풍부해요. 그래서 석류와 이 콜라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서 우리 콜라겐, 우리 몸 콜라겐을 만드는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그래서 뭐 콜라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막 뚝뚝 감소한다고. 이게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콜라겐이요, 20대부터 이미 1년에 1%씩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경기가 가까워지시면요, 처음 5년 동안 무려 30%나 콜라겐이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감소된 콜라겐은요, 자연적으로 계속 다시 채워져서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섭취를 통해 가지고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네. 그 좋다는 콜라겐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먹으면서. 섭취를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콜라겐 따로 석류 따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석류 콜라겐 이렇게 하면 젤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걸 드시면 이제 한 번에 다 드실 수가 있죠. 유혜리 씨 드신다는 게 이거예요? 네네, 저 이거 먹고 있는데 맛있다.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3번 먹을 때도 있고. 누구나.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맛있는 맛 아니에요? 맞아요. 새콤달콤하니. 이건 뭐 애기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이 석류는 C까지 다 갈아 먹는 거죠, 김홍원 선생님? 네. 뭐냐면은 네. 석류 속에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 속에 있잖아요. C가 종자잖아요. 그 속에도 C가요. 에스트로겐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시체로 드십시오.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믹서기에 달아가지고 싹싹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콜라겐도 좀 넣고 뭐 두유도 좀 넣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명을 넣어가지고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과로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딱 따놓으면요. 네. 보석 같아. 그렇죠. 아주 예쁘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은 석류 씨를 잘 발려서 알맹이만 잘 주는 남편. 되게 어렵더라고요. 까는데 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석류 좋다는 얘기는 계속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거 좀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석류 콜라겐만 딱 드셔도 입에서 어떻게 돼요? 침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산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류 주스나 석류 과일 그리고 석류 콜라겐을 같은 경우 드실 때 위가 약한 분들은 좀 위장 장애와 같은 증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식사를 하신 이후에 디저트처럼 드시면은 그런 증상들이 좀 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겨울철 완경기 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의 완경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붉은 빛깔을 띠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 정답은 치매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현재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혜리 씨 여전히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니까 좋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류가 이 정도까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좋은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석류도 드시지만 햇볕도 좀 보시고 집안에 계속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가끔은 사람 없을 때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도 보시고 이런 생활 습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진짜 우울감 느끼는 분들 많아요. 네. 예전에는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해소했는데 스트레스 풀고, 이젠 네.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야 하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이러시죠. 네,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한적한 곳 가서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오늘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